바의 약자고요. 그리고 청년 벤처 창업 설계 디자인 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와드 회원분들, 대표님들이시고요. 소개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저기 끝에 계신 분은 시문이라고 해서 김성환 대표님이십니다. 지식정보 서비스 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쪽은 위미르 대표 김영주 대표님이십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마케팅, IoT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고요. 이쪽은 팀플백 이진희 대표님, 팀플백이라고 이진희 대표님이시고 교육용 글쓰기 플랫폼 운영하고 계시고 빅데이터 시각화 전문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헬로우마스 김민철 대표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하고 환경 헬스케어 IoT 개발하고 계시고요. 신지영이 아니고? 예, 김민철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옆에는 웹프로 소프트라고 해서 배성훈 대표님이신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웹 서비스 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참석은 안 하셨지만 한국전자기술은 지금 여기 IoT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스마트 기기 제품 하고 계십니다. 허심탄회하게 좀 듣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위원장이시고 국회의원 2번 하셨고 KBS 기자 그 전에 하셨고 내가 기자 때 만난 사람. 지금 거창에서 여기 나오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 예. 대구를 거쳐서 왔대요. 이제 사무부총장이시고 여기 저 원내부 그 부대변인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젊은 분들이 다들 창업하신 거죠? 예. 직원들이 대개 몇 분들이나 됩니까? 많게는 한 6명, 7명, 적게는 1명, 2명.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신 지는 보통 몇 년이나 되셨나? 보통 한 3년, 지금 한 5년 된 게 제일 길고요. 3년 이내. 다들 돈 잘 버세요? 잘들 버세요? 잘 벌고 싶습니다. 잘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어디 정부 지원은 좀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서 각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운영비는 내시나 아니면 다 공짜입니까? 그 사무실 운영비를 내는 기업도 있고 세를 내요? 네, 내는 기업도 있고 이제 보육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TP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임대료를 이제 안 내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되게 그 안 내면은 몇 년 동안이나 안 내도록 봐주나? 그렇죠. 영원히 안 낼 수는 없고 저희 5년이죠. 보육기업. 그 기간이 5년입니다. 네. 그저 다들 유지가 잘 돼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기업들도 꽤 있나? 여기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온 곳인데. 맞습니다. 저희끼리 뭐 지금 현재 우리 회장이 40개 정도 회원사를 같이 해서 모임을 갖고 있고 여기는 학교 단지였는데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 진흥본부가 돼서 한 70개 회사가 있습니다. 70개 회사. 보통 몇 년이나들 견뎌요? 지표상으로는 3년 안에 30% 제약은 다 망한다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작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규모를 줄이면 되니까 통상 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어떤 수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로 그냥 1인 기업으로 다시 축소가 돼서 버티다가 다시 또 좋은 아이들이 또 다시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들 다르긴 한데 절반 정도는 없어지지 않나 3년 안에 그렇게 3년 안에. 예, 저희끼리 그래도 뭐 꽤 괜찮네. 예, 큰 돈을 못 벌어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제가 잘 되려면은 자꾸 창업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게 IT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창원에 와서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와서 젊은 분들, 젊은 기업인들, 창업주들 만나보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창원 경제도 안 좋다고 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표가 괜찮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제 아침 실업자가 122만이고 실업률이 4.5%고 그게 다 2000년대 이래 최대 실업자가 되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완전히 실업자들이 그 보험 탈라고서는 먼저 쭉 나와 있고, 이런 것들도 1, 2, 3면 이렇게 다 채워주고 그랬는데, 대통령도 이제 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는 기업인들 초청도 하고 현장도 찾아가고 그런데 이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좋은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 또 뭐지 3대 정책 거기서 이제 혁신성장은 아이디어는 좋고 예산도 꽤 많이 쓰기는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와서 이제 수소경제다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해요. 실제 얼마만큼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잘 안 서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창업하시고 창업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듣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숫자는 좀 작지만 그래도 다들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중요한 업적도 많이 남기고 있고, 또 정치 변화에 선봉했은 경우도 많이 있고, 국회 특활비제도 폐지 같은 것도 바른미래당이 선도를 했고, 또 작년 말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했는데 우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 비분을 다 모아서 청년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양 당이 심각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중재 역할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일들 꽤 할 겁니다. 오늘 본래 그 주제가 청년 중소기업인들과 창원 경제를 말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하니만큼 지금 이제 신성범 경남 부당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당 대표님께 직접 와주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인으로서 건의사항을 잠없이 말씀 주시고 또 자유 토론 시간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한 분 한 분 정말 기산 없이 편하게 건의하실 사항이라든지 정책에 우리 당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창업하고 이제 5년 차, 이제 6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은 이제 10명이고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좋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10명이면 상당하시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해도 매출 김영주 씨. 네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어서 창원에 있는 공장들의 이제 스마트 모니터링이나 이런 요즘 세대에 맞춰서 기술 개발해서 납품도 하고 판매하는데, 사업하면 뭐 제일 힘든 게 이제 돈하고 사람하고 아이템인데 사람을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년이 뭐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또 우리 같은 작은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은 통상 한 연봉 3천만 원 선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중견기업들은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주니까 그 격차를 이제 해소를 잘 못하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창원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가요. 대구로 가고. 그러니까 창원에다가 청년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작은 기업들이 3, 4, 5 일을 하다가 그냥 문을 닫든지,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을 모집하려고
한 수개월 동안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내고 계속 찾아다니고 학교에 가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 3천을 제시하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값이면 서울을 가든지 요즘 하도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지원 사업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 이제 끌려가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지역은 벤처 캐피탈 하나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VC를 만나거나 뭐 자금을 펀딩 받기 위해서 다 서울로 가야 되고 그러면 KTX가 또 한 번 만나고 오면 그냥 녹초되고 또 만나면 그거 되지도 않는데 통상 50개 VC를 만나야 투자가 된다는데 저희도 한 2, 3년 전에 엄청 돌아다니다가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출과 정부 지원금으로 이제 아이템을 자꾸 개발해 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 좀 그런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캐피탈리스트나 아니면 그런 펀딩이 쉽게 될 수 있는 투자 시장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좀 안 가게 전 지금 이재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됐으면 뭐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살지 않겠냐. 왜냐면 저희는 지금 여기는 제조업이 없거든요. 다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 쪽에 가까운 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도 좀 제조업에 고정화돼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업을 이끌고 확장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펀딩 인프라 아니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좀 다른 곳으로 안 가도록 뭐 저희끼리 이렇게 사석에서 농담처럼 대학생 한 4학년이나 3학년들 똑똑한 친구들 찾아서 학사정규처럼 우리가 좀 지원금을 좀 줘서 회사에서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이렇게 좀 한 달에 줘서 그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회사로 오게 그런 제도라도 좀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에 있는 민재들이 다 나가요. 좀 한다 하면 다 나가고 거기서 다 실패하거나 그게 안 나가는 친구들만 이제 여기 남아서 이제 저희하고 또 이제 협상을 해가면서 오는 건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두 개가 크게 가장 지금도 이제 힘듭니다. 사람을 구해다 놓으면은 저희 회사에서 한 3, 4년 있다가 좀 이제 한다 싶으면 다른 회사로 돈을 받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그냥 4학년 졸업생 사관학교예요. 그냥 불러다가 저희 회사에서 한 2년 동안 막 해놓고 그냥 다른 회사로 점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뭐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왔었던 문제니까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게 좀 어렵고 가장 큰 건 이제 우리 지역에 창원이든 경남이든 좋으니까 좀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만들어서 너무 좋겠다. 자원 회사들이 돈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가장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창조혁신센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VC들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못 느낀다면 아직 그 정책이나 그 제도는 잘 된 게 아니죠. 예. 저희가 아직 그 체감을 못 하거든요. 뭐 VC들이 서울에서 온다 하는데 그 뭐 출장비 받고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이템이 수준이 낮아서 그들한테 이제 뭐 어필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곳에 있는 시장, 펀딩 시장을 끌고 오는 건 이제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 지역에도 조그맣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한국전자기술은 지금 대표는 서울에 출장 가 있지만 이 대표는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그렇게 막 6개월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받으면 얼마나 받나? 통상 작은 회사가 스타트할 때 이제 처음에 시드머니를 하면 1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이 잘 되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리즈로 넘어가는데 뭐 5억, 15억, 2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통상 이제 저희 작은 기업들, 저는 이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이제 막 스타트하는 회사들은 제 생각에는 1억의 처음에 초기 자금은 크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시드머니를 받고 정부 지원과 이제 뭐 1억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대출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요즘은 기본화 신고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대출은 쉽지는 않지만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통상 한 3, 4억에서 이제 스타트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소기업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워낙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뭐 15억, 20억, 30억 이렇게 펀딩 받아서 막 멋지게 출발하죠, 막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돈 1억, 은행 가서 1억, 그리고 뭐 정부 지원까지 잘 살펴봐서 5천이나 1억짜리 하나 받으면 3억. 이제 그걸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 규모는 통상 2-3명 정도죠. 1명당 1억이라고 계산한다면. 그럼 그 3-4명이서 모여서 막 아이디어 짜서 이제 서비스 만들고 사업을 하는 구조가 대략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동료분들도 다 같을 거라고 제가 생각. 혹시 다르시면? 아니, 실제로 중앙과 지방에서의 청년 사업가들 스타트할 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스타트 자체가 다르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한 이유를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지역 내 어떤 투자 생태계가 전혀 뿌리가 없고 활성화는커녕 뿌리가 전혀 없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투자를 하는 곳도 없고 투자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걸 정책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지도 아직 낮다라는 걸 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계속 이제 외부로 나가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가 다르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의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 자체의 성장하는 속도도 느릴 거란 말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것을 본 지역의 그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도 기업에 대한 이제 비전을 못 보는 거죠. 지역에 있는 기업. 그래서 차라리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역에 있는 인재가 외부로 유출하는 문제까지도 계속 연결고리처럼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인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책적인 어떤 그 집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을 부흥시킬 때 정책의 방향이 항상 탑다운 식이었거든요. 옛날부터 뭐 경제개발 뭐 5개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은 뭐 IT를 키우고 여기 이 지방은 제조가 인프라가 강하니 제조 인프라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지역색에 맞춰서 경제 성장을 시키려는 정책을 많이 펼쳐봤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점점 이제 세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탑다운식으로 카테고리를 지역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게 기업이 성장하는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은 제조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제조에 관련된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지원받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템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네, 창업 동아리들도 대학생들도 그 아이템 가지고 이 지역색이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정책이 양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의 이 지역은 그런 현상들로 지금 조금은 성장이 조금 답보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저의 사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김용주 대표님과 이제 저 헬로마스 김민철입니다. 김용주 대표님과 이진희 대표님 말씀을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부산에 창업사관학교로 이제 대학 합격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창업사관학교? 예, 창업사관학교 지금 정식 이름이 창업사관학교예요?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청년 창업사관학교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철이고 신지영. 예. 근데 거기는 지금 민간 투자업체가 지금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금 이제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기는 왜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돈이 되면 민간 투자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올 텐데 그걸 지금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부산으로 시작해서 민간 투자가 이제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돈 되는 아이템들이 지역 특색이 있어가지고 해양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아이템도 많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에 수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에. 여기도 분명히 투자 아이템들이 있는데, 제 그냥 아이디어인데, 국가에서 주도를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업체들, 민간 투자업체한테 이점을 주면 분명히 유치되고, 거기서도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IT 그 베이스로 시스템 관련해서 만드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멤버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선생님 진짜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말한다고. 무슨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봐요. 부산에서는 계속 이제 중국에도 거점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벌써 지금 각오합니다. 서로.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충분히 좋은 인재들을 저는 많이 만났고 부산에서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거기에서 나왔던, 저는 우리 이제 성적 위주의 세상에서 보면 2등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1등만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면 2등들이 내려와서 지방에서 가끔씩 리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시작했던 업체 중에서 부산에서 가장 큰 업체가 카카오 택시 말고 이번에 그 있잖아, 김기사에 만든 500억, 그것도 지방 업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수가, 1등 업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수도권 위주로 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결정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수도권 위주다.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기술 창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기술 창업 지원의 문제가 뭐고,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해결책은 뭔지 좀 궁금하게 됩니다. 기술 창업 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 부분과 그다음에 문제점과 현 정부의 문제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바른미래당만의 해결책,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내가 올라가서 이걸 정리해서 보내드릴게. 아, 네, 알겠습니다. 기술 창업 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술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후속 지원입니다. 예, 바로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하든 이제 제품을 만들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려면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내는 것만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후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서 3년까지 투자가 작업 투자라고 해서 많이 주어지고 3년 이상이 초과해버리면 그 뒤에 투자는 그지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후속 지원이 더 중요한데 후속 지원이 없다 보니까 3년 이내에 견디는 기업들이 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사실 3년 정도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보다 3년차 살아남은 분들이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3년 구체하면서 이자율만 해가지고 낮게 지원만 해주고 3년이 넘어가 버리면 3년 동안 분할을 해버리면 그게 달달이 그게 엄청 크거든요. 분할해서 갚고 하는 그 비용들이 그게 만약에 뭐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달달이 300, 50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기업들이 살아남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감을 좀 더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데리고 갈 거 아니고 이제 3년 동안 그냥 키워서 당연히 자립하라는 취지지 언제까지 하면 오히려 더 경쟁이 약할 거라고 보는 그 취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다시 반박하면 어떤 게 논리가 가능한가?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저는 솔직히 작업한 지 이제 8년 차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창업 기업은 7년 이내로 보는데 저는 그 기간을 넘어선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저도 처음에는 3년 안에 저도 이제 창업 초보니까 3년 안에 창업을 해서 기업 운영하면 뭔가 3년 안에 가시적인 뭔가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3년 차의 기업을 데스밸리를 겪어야 되는 시기라고 많이 하면서 그때 대부분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피크를 찍을 때이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게 현실이에요. 3년까지는 기업이 뭔지 깨닫고, 그러니까 창업주인 대표도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처럼 초보인 거거든요. 아이템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했다가 또 시제품 만들고 시장에 가서 또 반응이 안 좋으면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 시기가 이제 3년 동안 갈고 닦아지는 시기예요. 그때는 솔직히 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3년 동안은. 그러니까 3년이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기에 또 정책적으로는 3년 안에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들, 그다음에 뭐 기관에서 해주는 투자금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3년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완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완성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는 시점이 되면 3년이 넘어갈 때쯤 되는데 이때는 그거를 마케팅을 하거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 때도 지원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돼서 돈을 지원을 받을 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문을 닫거나 유지를 못해서. 무슨 방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인식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떤 R&D 과제도 3년부터 7년까지 이제 뒤에 단에 더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조금씩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 기관에서 돈을 투자를 하면 그 상환하는 방식을 조금 더 낮춰주든지 3년 이후에까지도 하든지 그 R&D 과제도 너무 창업기업에만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균등하게 데스밸리를 넘어서 진짜 제대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를 더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시고 많이 듣고 싶다는 게 제가 띠을 짐작한데는 이 정부가 이제 다시 혁신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가장 최전선이시니까 그게 아까 때 말했는데 이런 비현실적이고 좀 탁상공론적인 정책 외에 방향은 좀 이 정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보이는데 그거가 가장 좀 그런 펀딩 문제하고 이런 것도 새로운 거잖아요. 그거 아마 정치인들 많이 놓치거든. 펀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을 모르잖아. 그거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그렇죠. 지역의 투자 생태계가 지역 투자 생태계. 예, 지역의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게 혁신 경제에 대한 평가와 현장에서 보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혁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기술이라는 기준이 저희는 너무 보수적이다.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는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번도 뭔가 새로운 걸 제대로 뭔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먼저 만든 나라도 아니고 가스레인지를 먼저 만든 나라도 아니고 다 뒤따라갔대. 그냥 여기서 말하는 혁신 기술은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말할 뿐이지 새로운 기술은 인정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혁신 기술에 대한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야 되고 거기 핵심은 아이디어와 그 기획의 능력도 기술로 인정을 해야 된다. 정량적인 기술을 만드는 아이디어와 기획 능력. 기획 능력.
여기에 대한 그러면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정량적으로 지표를 만들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그 대회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서 그 경력이 쌓인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 혁신 기업가로 인정을 하는 순간 범위가 엄청나게 늘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아이디어 뭐 그런 공모나 이런 게 기회가 좀 옵니까? 있긴 있어요. 제가 혁신 기술 정책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전부 다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경력이 있든지 심지어는 이게 기술 혁신의 가장 50%를 차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획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저희는 기술을 생각해보고 대부분 현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은 금방 따라옵니다. 사실은 간단한 기술. 혁신적인 기술은 진짜 그게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디어거든요. 예. 그게 대한 그게 부족하다. 예. 되게 부족. 그렇게 생각. 기준도 너무 좁고. 예. 그 지금 평가하는 주체나 기관은 어디죠? 그걸 말씀하시는. 가장 우수적인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부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조금 진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항상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외부 인사를 들이든 해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표님 말씀 더 드린다면 이 같이 뭐 올해 같이 했고 이제 공약 낼 때도 같이 많이 했는데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남 테크노파크의 직원분들이 새로운 기술도 잘 모릅니다. 본인들이 모르면 그냥 이 기술은 없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공직 체계로 공무원 체계로 뽑힌 사람들이니까 서류 갖고 온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보면 페이퍼 작업하다가 거의 모든 게 다 보내버리는 거죠. 실질적인 기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했던 것도 이제 투자 유치를 계속한 게 아까 중국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중국을 가려고 하는 거는 중국 투자진흥지행인데 우리는 민간 투자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까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하나 답답한 거는 담당 이게 보통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남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업들이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버리니까 지원 기업이 아니라 관리를 해버리니까 참 관점이 어떻게 관리를 해?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든 지원받고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는데 여기는 공무원적 사고를 보고 몇 등 이렇게 정량계 수치로 탁탁 해서 그냥 대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만나뵐 때마다. 네. 그리고 뭐 페이퍼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업화 지원 자금을 만약에 한 400만 원 받는다. 뭐 이런 시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받는다. 이러면 요거 하나 만드는데 페이퍼 작업만 25장 이상 넘어가 버립니다. 서류 만들다가 시간 타버려요.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4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정확하게 뭔가 새로운 게 뭐 하면 딱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자금 자체가. 그런데 서류는 필요하니까 이런 서류를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서류가 25개입니다. 25개. 이거 하나만 400만 원 지원받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감사받는데 필요하다. 그거죠. 감사용으로 저거들 안 다치기 위해서 감사용으로 그냥 받아먹는 겁니다. 왜? 그리고 제가 만든 서류냐?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이때까지 내려온 그런 그 받아놓은 것들, 그동안에 받아놓은 그런 자료들, 그걸 바탕으로 우리도 이거 받아야지, 이것도 받아야지, 이런 식이죠. 실질적으로. 그 페이퍼를 줄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몇 장 정도를 해서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날도 밤새 페이퍼 씨름하셨잖아요.
이제 공약 발표 전에 만났었는데 서류를 엄청 내서 하고 밤새도록 페이퍼만 대하고 이 기술 개발할 시간에 페이퍼 하다 버린다고 했다고. 그 자료 정리하고 페이퍼 만들고 뭐 전화해서 견적서 받고 도장 찍고 이거 받는데 시간 다 버려요. 저는 거기에 너무 또 아까 그 기술도 뭐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기술적 장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기술이라는 건 사람에서 나오는 건데 기술을 배운 사람이 여기 있어야 그 사람을 데리고 아니면 그런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야 3D 모델링 너희들이 하고 뭐 VC는 니들이 만들고 뭐는 뭐 하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창원은 100만밖에 안 사는 조그만 도시다 보니까 그중 절반 이상이 다 제조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생태계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코업을 하든지 협력을 하려면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제 제조업이 힘들면 뭐 경남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돈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뭐 우리 같은 작은 회사를 살려달라 배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나가 있는 큰 회사들이 잘 되면 저희 잘 됩니다. 저희도 쭉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고 일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뭐 소득 주도를 하든 아니면 뭐 전 정부에서 뭐 위에서 낙수 효과를 만들든 제가 뭐 대표님 좋아하는 단어 중도 저도 사랑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죠.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도 잘 잡아주고 경남에서 우리가 진짜 뿌리 밑에서 들어갈 때 소득 주도가 되게 여기 있는 뭐 소상공인들이 좀 살게 하고 저희가 뭐 사실 소상공인 분들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네. 뭐 돼지갈비집 하면서 매출 10억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직원은 6명이고 그럼 둘이 이렇게 앉으면 우리는 매출도 똑같고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 만든 것뿐이고 돼지갈비 굽는 것뿐인데 이 사람도 작은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사장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사업한 지 5년 됐으니까 들어서 얘기하면 다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정부가 기술적 이렇게 하고 혁신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되게 하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스케일업이 될 때 3년 5년 차가 될 때 마중물 같은 자금이 더 들어가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는 과거 안철수께서 내려오셔서 저기 마산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도 3년으로 아웃라인이 돼 있는데 39세까지 돼 있는 청년도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있을 뿐이지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저희 지역의 어떤 한계를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한계점 안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3년 안에 돈 3년 지나면 갚아야 되니까 4년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 1년만 바꾸면은 뭔가 다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여기 지역에 인프라 있는데 저는 뭐 대표님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중국 자금이 여기 와서 펀딩이 된들 그게 과연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냐.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 회사한테 투자가 돼서 돈을 버는 게 맞지 않냐. 그렇다면 서울에 있거나 경기권에 있어서 여기 지역에서 매칭 펀드를 만듭니다. 50억이고 500억이고 만들어서 거기는 부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에 투자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너희들 운영할 수 있도록 줄 테니까 한 명은 매달 출근해라 여기로. 여기에 지사를 만들어라. 여기 와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앉아 있으면 회사들이 찾아갈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뭘 만들어 줘야죠. 근데 이제 딱 겉으로는 딱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너무 힘들죠. 매일 하나 딸랑 줘가지고 그쪽한테 전화해서 뭐 만나라 하고 인프라는 만들어졌다고 믿을 겁니다. 본인들은 어떤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겉으로 보일 때. 그런데 실제 속내에서는 여전히 만나기 어렵고 만나려면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페이퍼는 저는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벤처 투자자는 많이 만나보니까 내가 펀딩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도 창원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기술 설명하면 첫째는 기술을 안다 치더라도 돈이 되느냐 아니냐 투자 가치가 얼마에 대한 판단과 믿음성이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 얼마 입장에서는 PT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시원찮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사나 이런 여기에다 뭘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도 없는 지사. 그게 되게 시장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 해야. 그러니까 뭐 만나서 밥도 먹고. 아니 예를 서울에 무슨 VC에 야 너 창원에 사무실 내면 돈 된다는 걸 뭐 모델 만들어낼 수 있겠어? 이게 사실. 사실. 나 자신 있어. 왜냐하면
제조업이 생각보다 회사 다 제품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사실 제조업이 한번 터지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까도 사장님이 한다는데 뭐 경상남도와 예, 경상남도 해도 김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몇백 안에 못 들어가면 중소기업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제조업 단위가 벌써 그냥 100억, 500억 단위 대부분 남아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 가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받는 업체들도 많이 받고요. 예를 들면 저희 그게 동기들 중에서 그 식품 저 진동에 지금 홍 대표라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곤충을 가지고 지금 그 투자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자체를 바로 사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단계를 거쳐 있고 생산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사료 생산물이 될 수 있는 제조업 자체가 하여튼 굉장히 플랫폼 사업 아니고서는 대부분 뭔가 제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지역 경제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좀 나을 것이다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VC를 만났을 때는 저희 지역의 아이템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준이 낮죠. 우리 수준이 그들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뭐 지역 색깔에다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나 서울권에 있는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이 낮죠. 거기 투자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메리트가 있었으면 내려와서 시키지 않아도 지자를 만들었겠죠. 근데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성적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쪽집게 과외를 시켜주든지 뭔가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사람을 안 나가게 하고 이런 다양한 산업이나 업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그렇게 겉으로라도 우리가 VC라도 그냥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게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올라가 봤으니까 알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는 거. 예, 저도 이제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되구나 이러면서 이제 개선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개선의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적극적이거나 아이템이 괜찮을 때나 3시간 반 동안 이제 시간이 줄까 이제 KBS가 아무튼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튼 저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에 제조업을 이제 그만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조업이 잘 돼야 창원 잘 사니까 전 제조업이 당연히 중심에 서야 되고 제조업 중심으로 창원을 계속 밀어붙이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 제조업이 공장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중국이나 타국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지.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매일 10시까지 뭐 11시까지 일들 하시고 열심히 사시니까 저희의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 그 흐름을 누가 못 찾아간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사람이 강제로 여기 남아라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이 동네에 남아있으라 한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월급 더 좋고 기술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저거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엔 결론은 뭐냐? 기업이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제조업을 하면 지금 하청으로 가고 있는 제조업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개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냥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돈이 되겠지만 그 방식으로는 지역이 성장하기 힘들다. 자기 컨텐츠에 맞는 카테고리의 제조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대기업 납품용 제조업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성장 가능한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들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가능성 있고. 근데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도 못 받아보고 그 주변에 또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 자기 컨텐츠를 만든 제조업이 있다면 그걸 마케팅하는 전문 업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받는 업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말 그대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이 업체들이 있어야 이 인프라들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최근 좀 겪고 그리고 아까 물어봤을 때
기업인데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그 아이디어라고 보면 별거 아닌 거 보이는데 사실 그 아이디어가 이제 특허를 인정받기 서류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법적 보호나 있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시제품이든 어떤 거 하려고 저희가 외주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맡기게 버리면 그 업체는 약간 이제 시스템이나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면 기본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치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들고 튀는 경우가 있고 저도 법적 소송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워서 꺼내기도 힘들고 또 이러저러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약간 제도적으로 뭐 이제 등록하면 이게 스타트업 기업이고 아이디어 등록제 정도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특허에서 또 나오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업체에서 낸 아이디어는 또 뭐 등록이 되었다 치면 어느 정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으면 그래도 뭐 제가 그때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특허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뭐 요청하고 뭐 외주 요청밖에 안 됐다는 그 개념인데 자기들은 뭐 자기만의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으니까 해버리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돕는 업체에서 겁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도 정도 있어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아이들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쉽게도 해서 실험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많이 현장 많이 가고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산업의 체계가 많이 바뀌어갖고 그때는 주로 이제 제조업 위주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IT 쪽들에서 그 얘기가 뭐 상당히 좀 새롭습니다. 네, 지금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하는데 하여튼 페이퍼웍이 많고 뭐 이런 그 소위 레드테이프이 뭐 강하고 이런 건 계속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도 뭐 그저께 그 보궐선거 그 지망자들 무슨 서류를 내는 그 보고를 하더라고. 근데 뭐 서류가 한 10대까지예요. 그래서 뭐 10대까지 그거 다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뭐 어차피 그 공천을 받아서 후보 등록을 하면은 다 내야 되는 서류다. 그러니까 후보 지원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뭐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보고하는 일에 뭐 신경 더 쓰인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당 차원에서 이걸 그렇게 쉽게 고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참 인력난 우리가 사관학교 노릇한다. 예, 여기서 조금 한 2, 3년 뭐 좀 할 듯 하면 나가고 뭐 중소기업 전체적인 그런 현상이라 근데 벤처 캐피털이 이런 데 좀 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것도 참 이게 사실 정책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개인 기업들의 일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까 기술 창업 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른미래당의 대책이 뭐냐, 그거는 아주 올라가서 같이 의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여기로 보면은 내가 그 재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 석 달 있다가 왔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한국이 아주 상당히 후진적인 그런 거기
가서 보니까 식당이건 공원이건 찻집이건 맥주집이건 전부 노트북 하나씩들 들고 앉아 있는 게 저 사람들이 다 창업을 내는 사람들인가 보다. 게러지 창업이 뭐 다 이제 이걸 만들고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데가 중심이라면은 아까 부산에 대해서도 여기가 이제 뒤진다고 그러는데 부산은 서울보다 뒤질 거고 여러분들은 한 실리콘밸리를 치면 기준으로 하면 4, 5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 벤처를 해나간다는 게 그리고 지원도 우리나라가 R&D 지원은 그 뭐 퍼캐피탈로 치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뭐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3년 이후에는 투자가 없어서 3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그 정책적인 아이디어 개발해서 청년 벤처 기업들이 창업하고 창업을 유지해 나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기업을 뭐 번창시키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